네, 안녕하십니까. 준호플로 취업 무료 강의, 포스텍 IT 자소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예, 제가 IT인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침, 앞으로는 습관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자소서를 항목 분석을 두 개씩 올리면은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 강의 특성상 자소서 항목 이제 순위를 또 매길 텐데요. 어, 근데 여기는 특수하게 이제 이렇게 6개 항목을 줬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이렇게 부수 설명을 줬어요. 근데 참 이 기업 특성이 IT적으로 좋네요. 네, 그 인문학적으로 꼬지 않았죠. 그러니까 딱 이제 일반적인 표준의 자소서의 항목이라면 보면 되고요. 이 6가지 항목은 이제 그 기업에서 틀을 제공하지 않고 글자 수만 제공했을 때 어, 이렇게 써야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순서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다음에는 또 보다 예, 5번이랑 6번이 또 비슷하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예,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2번하고 3번이 되겠네요. 네, 네, 당연히 이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뭐 글자 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이 지원 동기에 여러 산업이 있는데 여러 산업 중에 왜 포스텍이 있는 어, 이 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왜 IT 직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지원 동기에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IT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IT를 하는 사람으로서 IT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M이 있고 SI가 있습니다. 네, SM은 이제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그 시스템 운영하는 직이고 SI는 기억은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뭐 네, 개발해서 어떤 프로젝트성 단위 업무를 일정 기간 동안 이제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이제 여기는 뭐 삼성 SDS나 뭐 LG CNS, 뭐 SK, CNC 뭐 이제 이런 때랑 거기에 뭐 하청 업체들, 뭐 이제 일반 솔루션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SI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큰 대기업의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제 S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포스텍이라는 기업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그 별도의 뭐 SI 기업 같진 않고요. SI도 할 것 같네요. 예. 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럴 땐 뭘 봐야 된다? 채용 공고를 봐야 됩니다. 채용 공고에서 이 사람들이 내 만약에 이쪽에서 IT 개발자 또 자체 인력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 SI의 개발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SM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이게 채용 공고에 대한 분석에서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인력이 뭐 있다라고 하면 적절히 타겟팅을 해서 나의 이력을 적어주면 된다. 진짜로 SI 인력을 뽑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실제로 이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분명히 그런 프로젝트 인력이 있고 인력이 유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봉합하려는 그런 이제 개발 인력을 충원하는 성격의 공고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내가 왜 이쪽 포스텍
있는 산업에 IT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당연히 보다 자기가 성과를 내었던 경험을 써주면서 그거를 지원 동기에 쓴다. 그럼 결국에는 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IT나 이렇게 특정 산업을 할 때는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어, 적으라는 의미는 어 우리가 뭐 금융도 있고 IT는 뭐 금융에 대한 IT도 있고 뭐 삼성전자 IT도 있고 뭐 보험 I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IT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너는 왜 포스텍에서 와서 IT를 꼭 하고 싶으냐? 그럼 당연히 포스텍이 속한 그 산업에 대한 너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 우리는 단순히 그냥 IT를 잘하는 IT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 너가 어느 정도 오게 되면은 그 금융이면은 금융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 당연히 이제 IT적인 건 기본인 거죠. 아니면은 뭐 건설사면은 건설에 대한 관심과 IT를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쪽의 회사의 실무단에서는 IT만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보면은 실제 그 산업에 관심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야기가 안 통하는 이제 IT 쟁이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인사 총무팀에서 보는 거는 이 친구가 IT에 대한 이력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정말 금융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나. 이 친구는 당연히 뭐 금융회사라 치면은 나중에 인력 관리 측면을 위해서도 IT만 시킬 게 아니라 다른 금융 파트에도 보낼 수 있어서 이렇게 로테이션 관리를 해서 인력 관리에도 충분히 어, 그 여력이 있겠구나. 결국에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IT만 해서는 그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 관련돼서 그 해당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적어주는 게 그 해당 회사의 인사 총무팀이 가장 좋아하는 지원 동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와 관심도를 꼭 적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선발이 잘 되는 게 4번으로 일반적으로 적었고, 당연히 이제 이 직무 경험은 어, 이게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의. 그러니까 너가 지원 분야에서 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뭐 당연히 IT면 어떤 특정 자기가 공모전이라든지 프로젝트 했던 경험을 적으면 좋고, 아니면은 어떤 창업을 했었다라든지 실제로 어떤 개발 프로그래밍을 했다. 뭐 최근에 핫한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써준 것도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포스텍이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여태까지 어떤 프로젝트 해온 이력들을 보면은 이 회사에서 어떤 프레임워크, 자바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고 그 프레임워크에 맞는 언어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프라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인프라 전산 시스템이 어떤 센터에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로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네트워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스템 O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 이건 어디에서 본다? 채용 공고에서 본다. 예. 이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나의 입장에 대한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이 회사에서 채용 공고에서 보면 힌트를 줍니다. 어떤 인력을 우리 뽑을 거다. SM 중에서도 인프라 시스템 관리자를 뽑을 거냐? 아니면 진짜 이 개발 인력을 뽑을 거냐? 라는 거에 대한 자기 이해. 그럼 자기에 대한 이력을 그 타겟팅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자수. 왜냐면 일반적인 그냥 이 회사에서는 이 SM 인력을 뽑으려고 하는데 SI 개발자라고 적어두면은 그래도 서류는 돼요. 근데 면접 가면은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SM 인력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계속 개발은 잘하는 것 같은데 혹시 SM도 할 수 있으세요? 라는 뉘앙스의 면접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포인트를 못 잡고 저는 대학에서 뭐 개발 관련된 거를 했고 뭐 이것만 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친구는 정말 SI만 해야지만 나중에 회사를 안 나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 채용 공고나 이 회사의 사정은 구글링을 해서 차세대라는 키워드를 구글링을 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SI 인력을 뽑는구나, 아니 SM 인력을 뽑는구나 라는 거 정도의 타겟팅을 하고 한 후 그 산업을 이해한 다음에 앞으로 이 회사가 먹거리를 하는 분야에 어떤 인력을 충원할 거라는 거를 추측을 하고 나의 그 직무 경험이랑 뭐 이런 장래 계획, 이런 거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뭐 학교 생활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이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한 사례를 써주면은 베스트한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뭐 리더나 인간관계 해외 경험을 간단히 기술하라고 했는데 이건 간단히 요약하면은 뭐 팀 활동간에서 자기가 떻게 의사소통을 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느냐, 뭐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그런 사례 써주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게 6번이랑 1번을 같이 성장 과정이 더 같다고 이제 생각이 또 갑자기 드는데 왜냐하면 이런 개인 성장서를 간단히 기술하라는 의미는 너의 여태까지 28살이면 네 머릿속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너의 환경이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그럼 결국에는 뭐 너의 성장 과정인데 이거는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 너의 인생 모토나 이제 가치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 근데 이거는 자기의 정말 자기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이 있습니다. 뭐 가령 최근에 뭐 아는 형님은 저도 TV를 보다가 서장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치관은 남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만 되게 엄격하다. 예.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를 뭐 결국에는 남한테 엄격한 사람을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역으로 바꿔서 그러면은 내로남불 그러면 내불남로라는 키워드를 한다든지 내가 하면 불륜이고 남이 하면 로맨스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키워드를 창의적으로 잡아내서 읽는 자로 하여금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번을 그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있었던 사례, 경험으로 이렇게 처음에 키워드를 잡아주고 그 이후에 써주면 되고요. 나머지 2, 3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회사의 앞으로 먹거리랑 연결돼서 쓴다. 그리고 이제 성격은 뭐 가치관을 여기다 쓰라고 했는데 가치관을 여기다 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성격에 차라리 여기다가 약점을 씁니다. 약점. 네.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강점 쓰지 마세요. 예. 약점을 쓰되 대부분의 사람은 강점을 쓰는데 약점을 쓰세요. 근데 약점인데 정말 크리티컬한 걸 쓰지 말고 업무상의 일을 하면서 나는 뭐 정말 일을 뭐 과하게 벌려서 여러 가지 이렇게 추진하는 타입이다. 근데 이러다 보면은 뭐 한두 가지를 못하게 되더라. 이런 성향을 나는 이제 고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내가 계속 마감 기한을 정해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이 기간을 만약에 넘기게 되면은 어떤 페널티를 나한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나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어떤 해오면서 이런 개선을 통해 성과를 냈었다. 예,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무조건 장점만 써서 자기 단점을 이제 감추는 항목이 아니고요. 그런 식의 흐름이 돼야지 이 사람도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단점이 있지. 누구든지 사람이 이렇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네. 라면서 이제 면접에서 또 다른 단점을 물어봤을 때 적절하게 타고 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먼저 자기의 단점을 오픈을 안 하면 인사 담당자는 강점만 적은 지원자한테 그러면은 그 누구누구 씨는 단점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순간 당황을 할 겁니다. 면접에서. 저는 면접에서 붙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말이 길어졌고 이 순서대로 자소서에 쓸 때 리소스를 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4번에 집중해야 됐고 4번에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바를 키워드를 꼭 찾아내서 SM인지 SI인지 찾아내서 그거에 나를 열정을 붙여서 쓴다. 그 산업에 맞게 4번이랑 5번이랑 장래계 6번까지 적절하게 그 키워드라 산업에서 원하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에 맞춰서 나의 이력들을 써준다. 관심사나 이력들을 써준다가 핵심이고 그거의 80%를 해야지만이 제가 말하는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강의한 그 3강의 놈놈놈 이론을 꼭 보시고요. 예, 그 보시면은 딱, 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를 꼭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커리큘럼인데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 강의도 한번 보시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